독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유럽의 경제대국? 아니면 맥주나 자동차?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의 심장부에 있는 이 나라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흥망성쇠를 겪었는지 아시나요? 오늘 그 엄청난 역사의 페이지를 한번 같이 넘겨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에요. 정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부족들의 땅이 어떻게 지금의 유럽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여정이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독일의 역사는요, 절대 한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없어요. 뭐랄까, 마치 끊임없는 갈등, 그러니까 불과 또 깊은 신념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같다고나 할까요? 분쟁으로 산산이 조각났다가도 결국엔 자기 자신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바로 이 흥망성쇠와 부활이라는 반복되는 패턴이 독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 그 첫 번째 제국 이야기부터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네, 제1제국, 부족에서 제국으로. 모든 이야기엔 시작이 있잖아요. 독일이라는 정체성의 가장 초기 기반이 대체 어떻게 다져졌는지 그 첫 번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사의 시계를 정말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기원전 50년, 로마 제국의 팽창을 막아냈던 게르만 부족들이 있었고요. 시간이 흘러 서로마가 멸망한 자리엔 프랑크 왕국 같은 게르만 왕국들이 들어서죠. 그리고 서기 800년, 바로 그 유명한 카롤루스 대제가 황제가 되면서 훗날 독일과 프랑스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962년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해요. 이게 물론 완벽하게 통일된 국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제후국들을 아우르면서 독일이라는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제국이 과연 평화로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초기의 통일성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국을 산산조각낼 힘이 바로 그 내부에서부터 꿈틀대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증서죠. 이걸 사면 죄에 대한 벌을 줄여준다고 교회가 팔기 시작한 건데, 특히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돈을 모으려고 엄청나게 팔아댄 겁니다. 신앙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에 유럽 전역에서 당연히 거센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 오늘날 최고 부자보다 더 부자인 교황이 왜 자기 돈이 아니라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성당을 짓는가? 마르틴 루터의 이 날카로운 질문이 유럽 전체를 뒤흔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이건 그냥 비판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신호탄이었죠. 자, 여기서 두 믿음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카톨릭은 믿음과 선행 둘 다 중요하다고 봤고, 프로테스탄트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죠. 권위의 출처도 달랐어요. 교회냐 성경이냐. 특히 루터가 한 일이 정말 결정적이었는데, 소수의 사제들만 읽던 라틴어 성경을 보통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침 발달한 인쇄술을 타고 정말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의 종교적 통일성은 영원히 깨지고 말았죠.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땅은요, 정말 수백 년 동안 끔찍한 전쟁과 분열로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19세기가 되면서 마침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피와 철의 시대. 독일 역사의 아주 극적인 부활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 분열됐던 땅이 어떻게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다시 태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참 역사가 아이러니하죠. 이 모든 걸 시작한 게 바로 나폴레옹 전쟁이었거든요. 나폴레옹이 낡은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켜버렸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새로운 불씨를 지핀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독일 민족주의입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로 뭉쳐야겠다는 열망이 막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외부의 압력이 오히려 내부의 결속을 다져준 셈이에요. 그리고 이 열망을 현실로 만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프로이센의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 그의 전략은 아주 치밀하고 또 무자비했습니다. 3단계로 딱딱 진행되죠. 먼저 덴마크랑 싸워서 군사력을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엔 동맹이었던 오스트리아를 쳐서 독일 내에서의 주도권을 꽉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의 전쟁을 일부러 일으켜서
공동의 적을 만들어버려요. 이걸 계기로 남부와 북부 독일이 완전히 하나로 뭉치게 된 거죠. 말 그대로 피와 철로 계산된 전쟁을 통해 흩어져 있던 독일을 하나로 묶어낸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새롭게 태어난 제국의 자만심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 끔찍했던 세계대전의 시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일 역사의 궁극적인 몰락이죠. 20세기 초 유럽은요,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 그리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삼국 협상. 이 거대한 두 세력이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나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1914년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한 발이 그 도화선에 불을 붙여버리고 만 겁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승전국들이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렸거든요. 이걸 감당하지 못한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1923년이 되면 독일 돈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사회는 당연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죠. 4조 2천억 마르크, 이게 얼마냐면요. 1923년 11월에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필요했던 돈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충격적인 숫자가 당시 독일이 겪었던 초인플레이션의 규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절망감 속에서 극단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파고든 게 바로 히틀러였죠. 1933년 총리가 되자마자 빠르게 권력을 장악하고요. 1938년엔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주데텔란트를 병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괴적인 전쟁과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비극, 그리고 독일의 완전한 패망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은 그야말로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독일인이 죽었고요. 집의 20%가 파괴됐습니다. 거기다 동유럽에 살던 1200만 명의 독일계 주민들이 강제로 추방당했죠. 결국 나라는 승전국들에 의해 4조각으로 쪼개지고 수도 베를린마저 분할 점령당합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한 폐허. 이게 바로 또 다른 비극, 국가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국가. 하지만 이번엔 둘로 쪼개졌죠. 냉전 시대의 분단이라는 깊은 상처를 딛고 어떻게 다시 하나의 독일로 나아갔는지 그 기적 같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미국 쪽의 지원을 받은 서독은 나토에 가입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의 엄청난 번영을 누렸고요. 반면에 소련의 영향 아래 있던 동독은 바르자바 조약기구의 일원으로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권위주의적인 억압에 시달렸죠. 수도마저 서쪽은 본, 동쪽은 동베를린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이 분단의 상징이 콘크리트로 세워집니다. 바로 베를린 장벽이죠. 이건 단순히 도시를 가르는 담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유가 없던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그걸 막기 위해 세운 겁니다. 말 그대로 냉전 시대, 철의 장막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장벽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역사의 톱니바퀴가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동유럽에 대한 통제가 약해졌고요. 1989년이 되자 주변 공산주의 국가들이 국경을 열기 시작하면서 동독 전역에서 자유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장벽이 무너지고 약 1년 뒤 1990년 10월 3일 이날 독일이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서독으로 흡수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하나의 독일이 탄생합니다. 길고 길었던 분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독일 역사의 마지막 부활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의 기나긴 역사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부족에서 제국으로
또 분열과 전쟁으로 무너졌다가 피와 철로 다시 태어나고 세계대전으로 모든 걸 잃었다가 결국엔 분단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됐죠. 붕괴와 재건의 끝없는 순환. 정말 잿더미 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독일 역사의 다음 장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채워지게 될까요?